안녕하세요. 천연염색 공방 예비 신재범입니다. 오늘은 천연염색 제품의 상품성과 공해 박람회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해 박람회 참가 목적은 박람회 참가가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업체마다 참가의 목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참가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정해놔야 합니다. 상품을 선보이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해낼 수 있는지, 내가 천연염색으로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성이라는 것은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의 가치를 가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구매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의 상품 가치가 있어야 상품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가의 천연염색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박람회나 페어, 프리마켓, 온라인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 등 천연염색 제품을 상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가 정답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2004년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3, 4회 박람회를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 스토어까지 같이 운영을 하는 중에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천연염색 공예 상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높은 수준의 품질을 좋은 가격에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천연염색에서 낮은 결례도를 향상시켜줄 필요도 있겠고요. 아름다운 색감 그리고 수작업의 매력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천연염색 상품이라 하더라도 구매를 결정하는 마지노선이 최소한 지불 비용에 맞는 품질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천연염색이라고 하면 다소 높은 비용이라도 선택을 해주시는 구매층이 있었습니다. 소위 매니아층이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가성비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가격에 비해 성능이나 품질이 우수한 것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작품이 아닌 제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품질이나 선호도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도 구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내가 좋아하더라도 내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상품으로서의 매력적인 요소가 작다면 아무래도 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구매자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그 상품이 더 높은 가치가 있을 때, 그래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상품성이 높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천연염색에서 상품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로 염색 결례도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천연염색만의 다양한 색상을 적용한 상품들, 또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단일 염색과 무늬 염색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염색 결례도는 천연염색의 큰 범주를 보면 염색 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염료와 피험물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험물에 따라서 염색이 잘 되는 염제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염색이 잘 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염색 작업은 낮은 결례도 또는 염색 불량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천연염색 제품에서 결례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와 실습으로 반드시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결례도를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비교적 결례도가 낮은 소목이라는 염제, 그리고 비교적 결례도가 좋은 괴화라는 염제 두 가지를 복합 염색을 했을 때 표면색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결례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목과 괴화의 복합 염색인데요. 위에 보이는 20가지 색상은 괴화와 소목과의 복합 염색 중에 괴화를 나중에 염색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0가지는
괴와 복합, 괴와 소목의 복합 염색 중에 소목을 나중에 염색을 한 거고요. 복합 염색에서는 1차 염색, 2차 염색 중에 2차 염색의 피연물 염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목으로 나중에 염색을 한 피연물이 붉은색을 더 많이 보여주는데 소목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피연물에 비해서 결례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염색을 하고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 성적서를 보내서 어떻게 결례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 본 건데요. 결례도가 떨어지는 소목을 나중에 2차 염색을 한 경우에는 세탁 결례도에서 2에서 3 정도 변태색의 결례도를 보여줍니다. 보통 천연염색이 기본적으로 2에서 3등급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옆에 오른쪽에 괴화염색을 나중에 한 그 피연물을 보시게 되면 변태색에서 4등급으로 더 높은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결례도가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땀결례도에서도요. 오염 부분을 보게 되면 소목으로 나중에 염색한 피연물이 괴화로 나중에 염색한 피연물에 비해서 결례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례도는 제품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결례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복합 염색을 통해서도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천연염색만의 다양한 색상을 적용을 해서 상품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흑색계 샘플을 작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합성염료하고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천연염색만의 다양한 색을 표현해보고 제품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연한 회색부터 진한 검정까지 단일 염제와 복합 염제를 사용을 해서 120가지의 염색을 샘플 작업을 했던 과정이고요. 소재별로 색상별로 다양하게 염색을 하고 그 색을 만든 레시피를 활용을 해서 제품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단일 염색과 무늬 염색들의 비교입니다. 전통 직물의 단일 염색, 천연 염색을 통해서 전통 직물의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는 경우인데요. 의류나 소품 제작에 활용이 되고 있는 직물들입니다. 이렇게 전통 직물의 천연 염색으로 표현을 한 제품들이고요. 전통 직물 같은 경우는 합성 섬유하고는 좀 다르게 그 직물이 주는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연 염색이 더해지면서 합성 염료로 표현되는 색감과는 차이나 질감이 생기게 되죠. 이것도 양파 껍질로 천연 염색을 한 경우고요. 모시에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해서 제품이나 작품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모시로 만든 조각보, 액자 상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단으로 염색 후에 공급을 했던 사례고요. 다양한 소재에 활용이 되고 있는 천연 염색 상품들입니다. 꼭 완성품이 아니어도 염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단 염색 자체도 상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천연 염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단일 염색 표현물을 상품화했던 사례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UN 평화유지회의에서 배너로 사용된 천연 염색물의 사례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파란색을 쪽으로 염색을 해서 배너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반복적인 염색을 통해서 점점 색을 진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염색 후에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처리까지 끝내는 상황입니다. 배너를 인쇄하기 전에 이제 염색 과정과 후처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염색이 되고 마무리가 된 원단에 UN 로고와
행사 내용을 인쇄를 해서 상품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설치가 된 배너, 화면 위쪽에 보이는 배너가 제작된 상품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염색된 원단이 염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단 그 자체도 상품이 될 수 있고, 그런 천연 염색을 한 염색물들이 국제적인 행사에 활용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또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출토 유물이나 문화재 복원 작업에서 천연 염색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이제 재현을 해야 되는 피연물 사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래된 피연물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색이 빠지거나 덜 빠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연물의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을 각각 따로 염색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린 계열을 만들기 위해서 복합 염색으로 노란 계열로 염색을 하고 쪽으로 복합 염색을 해서 이렇게 염색을 하는 과정이고요. 요거는 유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묵은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광택도 좀 죽이고 명도나 채도를 좀 죽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차 복합 염색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시대에 맞는 복원 작업이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품을 출고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피연물이 재현해야 되는 피연물 중에 진한 부분을 표현을 한 거고요. 밑에 아주 미세하게 연한 부분이 연한 부분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하는 작업에 활용이 됐었습니다. 염색이 되는 과정을 각 단계별로 샘플 작업을 해두면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샘플링을 하시면 상품으로서 원단 염색을 할 때 원하는 색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천연 염색의 단점 중에 하나가 색의 재현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색의 재현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외국에서 있었던 패션쇼에 천연염색 피연물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디자이너께서 색상을 스케치해서 보내주신 걸로 염색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런 피연물을 공급을 해드리고 또 쇼에 잘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원단의 염색을 해서 상품화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실의 염색을 선염을 해서 나중에 원단으로 직조를 해서 상품화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래로 사염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을 준비를 하고요. 염색된 실끼리 서로 합사를 해서 직조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단이 짜지게 되면 원단으로 천연 염색을 바로 한 것과는 다른 특유의 독특한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색감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원단은 의류나 소품, 작품 제작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맞춤 의류 말고 반제품으로 만들어진 이런 의류에 염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춤 의류 같은 경우에는 높은 퀄리티를 자랑을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높게 설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미리 옷을 만들어서 여기에 염색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 특유의 좀 복잡하고 화려하고 거친 그런 무늬 염색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단색으로 깔끔하게 염색을 해서 작업을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또 원피스처럼 부피감이 좀 있는 피연물들도요.
무늬 염색을 잘못하게 되면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색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연 염색에서는 단색보다는 무늬 염색을 많이 시도를 하시기는 하는데, 단색도 이렇게 단계별로 염색을 한다든지, 또는 2가지 이상의 섬유가 섞여 있는, 지금 사진에 있는 스카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크랑 모다를 겹으로 만든 그런 상품인데요. 단색으로 염색을 하게 되더라도 투톤이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래서 무늬를 내지 않고도 색감만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염색이 가능하고, 계절에 맞는 그런 색상,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게 되면 좋은 상품으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절을 가리지 않고 선호도가 높은 색상도 연구가 필요하고요. 무늬 염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뭇잎 같은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든 상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자연물 그대로의 형태를 활용을 한 경우입니다. 꼭 자연물이 아니어도 이런 자연스러운 무늬 염색도 상품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런 스카프인 경우에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크 스카프인데, 보통 무늬가 없는 피연물에는 무늬를 내서 염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늬가 있거나 서로 다른 소재가 섞여 있는 피연물은 단색으로 염색을 해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형태가 있는 특별한, 무늬가 있는 특별한 형질을 활용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형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색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색을 빼내면서 염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좀 세련된 도트 무늬의 작업도 천연 염색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스카프뿐만이 아니라 쿠션이나 방석 같은 제품들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주 정교한 디자인으로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는 마스크를 제작을 할 때 마스크 패턴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상품화했던 그런 염색물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디자인으로 형질을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찍은 이미지나 사진을 가지고도 나만의 형질을 만들어서 제품화, 상품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자연물을 활용을 해서 그 이미지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요건 왼쪽은 무늬 염색을 한 원단입니다. 아선약과 양파 껍질을 가지고 무늬 염색을 한 원단인데, 이 원단을 사진을 찍어서 오른쪽의 형태로 형질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형지로 이런 무늬 염색도 가능합니다. 어떤 이미지든지 천연 염색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염색이 된 피연물을 다시 커팅을 해서 조명과 같은 상품으로도 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염색을 하고 남은 원단들을 모아서 다시 새롭게 천연 염색 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티코스터 같은 작은 소품을 만들어서 상품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천연 염색된 피연물들을 수지로 굳혀서 가공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형태를 변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단추의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단추 사이즈를 너무 작게 만들지를 않고 크게 만들기도 하고, 원이 아닌 사각형의 단추 형태로 만들어서요, 브로치 같은 액세서리로 제작을 했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목걸이 같은 주얼리 상품도 가능하고, 꽃병 같은 소품도 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미세하게 보이는 것들이 모두 천연 염색으로 된 텐셀 원단들의 자투리 됩니다. 또 염색 원단을 조각보 형태로 판넬로 만들어서 액자 같은 상품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이런 작업은 판넬 작업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도 가능하지만 크기를 확장시키는 이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상품들은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상품을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천연염색 공예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람회 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연염색 공예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박람회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주 많은 종류의 박람회가 있습니다. 공예와 관련된 박람회에 나가야지 저희는 판매나 홍보에 효과적이겠죠. 예를 들면 핸드메이드 페어나 공예 트렌드 페어 또는 차나 문화와 관련된 그런 박람회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마다 행사 부스 비용이라든지 행사 시기, 참가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시기관에 꼭 문의를 하셔서 참여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출품작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에 어떤 상품을 소개를 할 건지 정하고 출품작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행사마다 품목마다 수량에 따라서 2~3개월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어떤 수량으로 어떤 가격에 판매를 할지를 정리를 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절에 따라서 색상이나 소재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박람회 특성에 따라서 준비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예쁜 색깔 몇 가지를 골라서 대량으로 염색을 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요. 소량으로 다 품목, 다 색상으로 준비를 합니다. 예쁘다는 거는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다가 맞추다 보면 결과물들이 제한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은 구매자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수의 구매자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다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카프 100장을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뻐 보이는 색 5가지를 20장씩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스카프 한 장당 3장 정도씩 50컬러 정도를 준비를 해갑니다. 핸드메이드 제품의 장점이기도 하고 특징을 잘 살리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같은 규격, 같은 소재의 무늬 염색을 하시더라도 색상이나 패턴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준비된 상품을 가지고 박람회를 참여를 하게 되면은요, 빈 벽으로 된 부스에 짐을 내려놓는 걸로 이제 행사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박람회는 상품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판매 매대, 그리고 상품, 진열장, 소품 등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해가야지 되는데 설치는 보통 박람회 하루 전날 하루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너무 크거나 너무 무거운 것들로 준비를 하게 되면 부스를 만들어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부스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던 사례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종류별로 상품별로 행거라든지 매대 또 진열장을 활용을 해서 상품들을 디스플레이 했고요. 사진 위쪽에 보시면 조명이 검정색으로 된 조명이 달려 있는데 요거는 행사장에서 준비를 해준 조명이 아니라요,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한 조명입니다. 보통 행사장에 가게 되면 최소한의 불빛으로 이제 행사를 해야 돼요. 조명을 많이 준비해 주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조명을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 부스가 조금 더 화려하고 멀리서도 눈에 띄고 좀 들어가 볼 만한 부스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런 추가적인 조명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스를 꾸밀 때
상품 외에 이런 자연물, 좀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자연물들도 부스를 좀 예쁘게 꾸며주는 소품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부스가 조금 더 소비자들이, 방문자들이 좀 편안하게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상품들은 직접 만져보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행거에 걸어서 보여주시면 훨씬 더 판매에 유리합니다. 요건 지금 염색이 되어 있는 피연물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염색용 의류들,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피연물들도 같이 준비를 해서 상품으로 구성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스카프 같은 경우도 단색으로 표현을 했지만 단계별로 연한색부터 진한색까지 보여드리면 구매를 하시는 분들,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 취향에 맞게 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를 골라서 많이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를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하게 상품을 보여주는 게 박람회나 상품을 준비를 하는데 판매를 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의류나 스카프 같은 완제품 외에도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단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단으로 염색을 해서 의류나 스카프를 만들어야 하는 분들,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또 상품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좀 다른 행사인데요. 의류나 원단은 모두 걷어내고 스카프만 보여드리는 행사였습니다. 마네킹에 걸려있는 거는 전시용 의류고 판매용 의류가 아니고요. 색깔별로 소량으로 다양한 색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색이 하나도 없고요. 같은 색도 뭐 한두 장밖에 염색을 안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 다양한 색을 볼 수가 있고 또 색의 희소성, 제품의 희소성, 상품의 희소성도 같이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요것도 다른 행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염색용 의류들, 염색이 된 의류들, 스카프나 원단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큰 행사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다양한 조명을 활용을 해서 부스가 좀 더 환해 보이고 좀 가서 궁금해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부스를 구성을 했고요.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무늬 염색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단색이어도 좀 투박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이런 염색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원하시고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을 준비하실 때 이런 구성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른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서는 염색이 된 그 전통 직물 그리고 스카프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그렇게 좀 꾸며봤고요. 다른 의류나 원단 폭이 넓은 그런 일반적인 원단들을 제외하고 전통 직물 위주로 꾸며봤습니다. 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자연물을 이용한 소품도 놓고 디스플레이를 좀 깔끔하게 또 색상을 잘 볼 수 있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걸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색깔 차이를 둬서 염색을 해서 상품을 준비한 그런 경우입니다. 요거는 원단의 끝부분을 자르고 남은 부분인데요. 뭐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뭐 모아서 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어떤 부피감으로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부스를 꾸미는 좋은 소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보여드리는 것이 박람회에서 좋은 효과를 내줍니다. 또 염색이 되어 있는 피연물을 가지고
만든 소품을 같이 전시를 하게 되면 구매자들이 이 피혁물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쉽게 구매로 이어지게 되겠죠. 또 이런 소품들도 판매용 소품이 아니라 이 소품을 만들었던 원단을 소개를 하고 그 원단으로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부스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요. 행사가 진행이 되면 방문객들이 이제 찾아와 주시는데 저희 부스 보시면 그 매대 쪽에서 방문자를 막는 형태가 아니라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까이에서 상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볼 수 있는 구성으로 부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신중하게 보시고 선택도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스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다른 전시이기는 한데 이런 형태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바깥쪽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스도 마찬가지로 왼쪽의 통로로 들어가서 가까이서 상품들을 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군데군데 제품이 빠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똑같은 상품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소비자분들도 금방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상품의 그런 희소성도 바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부스 바깥에서 상품을 안에 계속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꺼내서 보여달라고 하겠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손님들도 미안해하기 때문에 상품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상품을 많이 준비하는 경우에는 앞에다 샘플을 놓고 뒤에 쌓여있는 거 제품을 두고선 뭐 판매를 해도 되지만 저희처럼 천연염색 공예품을 핸드메이드로 소량 다색 다품목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똑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들이 직접 가까이 와서 다양한 상품들을 보게 해드리는 게 상품을 소개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원단을 소개를 할 때는 간단한 테이블을 준비를 해서 원단을 좀 편하게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구성을 했고요. 또 천연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선물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런 쇼핑백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선물용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판매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스를 꾸며놨는데 이 사진은 이제 전시나 뭐 박람회 이런 데서 작품이나 상품을 좀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희 부스에 있는 상품들을 촬영을 하고 다양한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스도 스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상품을 잘 선보이게끔 꾸며 놓으시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와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저희 명함에 QR코드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이제 연결해 놓은 사진인데요. 박람회에서 만났던 손님들께서 박람회 이후에는 상품을 구입을 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하실 때 박람회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요즘에는 그 주소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거나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직접 넣는 거를 좀 번거로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면, 저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이트에 연결이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박람회 이후에도 상품을 소개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박람회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스를 철수를 해야 되는데요. 박람회는 보통 수요일에 설치를 해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약 4일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설치할 때는 각자 설치를 하는, 시작을 하는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량들이 몰리거나 좀 복잡함이 좀 덜해요. 그런데 부스를 철수를 하는 날은 일요일 저녁 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수백 대의 차량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하는 차량을 좀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알아보셔야 철수를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포장이나 정리를 할 때도 동시에 복잡하게 철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의를 하시면서 철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그리고 박람회 이후에도 상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검색을 하거나 직접 눌러서 들어오시기는 좀 번거로워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명함에 QR코드를 제작을 해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람회 이후에도 상품을 계속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람회의 홍보, 온라인 사이트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상품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도 중요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상품을 준비를 하시거나 박람회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